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인간의 뇌와 AI의 뇌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복잡하지만 특정 영역들이 특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이런 부분은 이제 휴먼 혹은 플루이드 이런 식으로 영역들은 특정한 단어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그래서 뇌는 기능적으로 여러 부분들이 나눠져 있고 특정 영역들이 정보를 더 많이 처리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각적인 정보가 들어온다 하면은 이제 이런 여기 하이라이트된 부분들이 시각적인 정보를 좀 더 많이 처리를 하고요. 여기 사람 혹은 사회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좀 더 그 정보를 많이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뇌가 언어를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뇌는 최근까지도 언어를 처리하는 거의 유일한 도구였고 어떤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AI가 나타나면서 이제는 언어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도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 혹은 클로드 제미나이와 같은 모델들은 뇌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언어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질문은 인간의 뇌와 AI 뇌 두 개는 동일하게 작동하는가 혹은 차이점이 있는가 그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두 개는 기능적으로는 거의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딥러닝 모델은 이런 식으로 이제 뉴런이라는 것들이 있고 뉴런이라는 거는 정보를 뭔가 출력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 위에 있는 뉴런이 xi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xi라는 값이 이제 출력이 되면 여기에 가중치를 이렇게 곱해서 여기서 취합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은 이 기존에 전에 있었던 앞에 있었던 레이어의 정보를 가중치를 두고 취합을 해서 값을 합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활성화값, 액티베이션 이런 게 있고요. 그런데 이 과정은 뉴런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뉴런도 입력값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가중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것들이 모두 다 취합돼서 여기 이제 이 실 이런 거를 따라서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는 기능적으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 이제 뉴런이라는 게 있고 뉴런은 덴드라이트 그래서 이거는 다른 뉴런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마는 정보를 취합하는 거고 여기 이제 엑소는 이 취합된 정보가 특정 전압을 넘으면 활성화가 돼서 값이 여기 끝에다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엑손 터미널은 다른 뉴런과 연결되어 있고 정확히는 다른 뉴런의 덴드라이트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뉴런이 활성화가 되면은 그 정보가 다른 뉴런들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은 여기 입력들이 다른 뉴런으로부터 오고요. 그리고 이 덴드라이트의 상태가 있고 그게 이제 전부 결합이 돼서 전압이 결정이 되고 여기 활성화 값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람의 뇌와 인공지능 뇌 둘 다 뉴런들이 정보를 취합해서 다음 뉴런에게 정보를 전달해 준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두 개는 기능적으로 똑같습니다. 두 개가 만약 기능적으로 똑같이 작동한다. 그렇다면 두 개는 연결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연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기술, 바로 뉴럴링크죠. 뉴럴링크의 연구의 목적은 뇌에서 어떤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대안할 수 있는 이 인공지능 뇌와 같은 거를 디자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 그리고 인공지능의 뇌 모두 어떤 정기적인 신호를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 뇌에서 시그널을 줘서 이 실제 뇌, 사람의 뇌가 작동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물론 사람의 뇌는 화학적인 작용을 한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개는 완벽하게 일치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공지능 뇌에 큰 관심을 보여야 되는 이유는 사람의 뇌에 대해서 실험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사람의 뇌를 가지고 뭔가 실험을 하고 조작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윤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리고 사람의 뇌에 대해서 실험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테스트해 봐야 되는데 그러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fMRI 같은 거 사용을 했을 때 그 비용이나 혹은 시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인공지능 뇌에다가 실험을 하자. 그리고 인공지능 뇌의 어떤 인사이트를 사람의 뇌로 옮기자. 그러니까 인공지능 뇌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실험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작동 원리, 메커니즘이 발견이 되면 사람의 뇌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개가 어느 정도 일치해야 합니다. 그거를 얼라이먼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은 실제 사람의 뇌와 동일한가 혹은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점이 뭔지 저희는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대응되는 과정을 저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두 개를 가지고 어떤 실험이나 테스트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연구를 하나 알려드릴 텐데 먼저 이제 실험 세팅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단어들이 있는데 말로써 사람에게 들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뇌가 이 일정 부분이 활성화가 될 텐데 여기는 이제 강하게 활성화된 부분, 여기 이제 약하게 활성화된 부분 이렇게요. 그래서 단어와 문장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점점 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AI 뇌가 활성화되는 방식과 이 실제 사람의 뇌가 활성화되는 방식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대응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작동하는 방식이 똑같다. 그러면 인공지능 뇌에서 실험을 하고 그리고 실제 사람의 뇌에서도 유사하게 작동할 거라는 어떤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공지능 뇌가 언어를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얘와 이제 사람의 뇌를 비교하고 혹은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라이먼트가 중요하죠. 논문의 제목은 Shared Functional Specialization in Transformer-Based Language Model and the Human Brain 이란 연구고 간단하게 말해서 랭귀지 모델과 그리고 휴먼 브레인에서 스페셜라이즈된 부분을 비교해보자 그런 연구입니다. 올해 5월에 나온 논문이고요. 자, 그래서 실험 세팅을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트레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람의 어떤 목소리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저희 사람이 들으면은 이제 뇌의 특정 영역들이 더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는 각 위치에 대해서 얼마나 활성화가 되는지 시계열로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소리는 저희가 이제 다시 텍스트로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고요. BERT라 그래서 AI 모델이 이 텍스트를 인코딩을 합니다. 그러면은 임베딩은 이 텍스트를 이제 변환한 거, 트랜스포메이션즈는 이 중간에서 단어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매그니튜드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특정 부분이 이 BERT 내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 뉴런이 얼마나 많이 강하게 켜지는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크릿 플랜, 여기 뭐 비밀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부분이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많이 이렇게 켜지면 이 버트에서도 똑같이 이 뉴런이 강하게 켜지더라.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메이션 매그니튜드라는 걸로 이렇게 특징을 뽑아냈고요. 실제 이 뇌의 혈류량에 대해서 그거를 이 AI 모델의 표현으로부터 프리딕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게 뇌의 강세를 AI 모델의 임베딩 혹은 트랜스포메이션 등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다면 뇌에서 작동하는 어떤 원리와 그리고 트랜스포머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서로 대응될 수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I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레이어 6에서 레이어 7로 넘어갈 때 이 플랜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이제 표현의 변화를 거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문장의 표현을 바꾸는 게 임베딩이고요.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은 정보들이 서로 결합되는 그 방식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시크릿이라는 거랑 플랜이라는 단어가 결합돼서 여기서 이제 많이 처리가 된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표현이 이 두 개가 결합된 정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매그니튜드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혈류량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헤드, 특정 뇌의 어떤 영역이 항상 강하게 혈류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매그니튜드가 항상 큰 헤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존의 다른 링귀스틱 피처 혹은 글로브라는 임베딩과 비교를 했을 때 뇌의 각 영역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이렇게 높은 것들은 매그니튜드, 임베딩, 트랜스포메이션 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게 나타내는 거는 이 HG라는 영역에 대해서 매그니튜드로 예측을 해봤을 때 가장 예측이 정확하더라. 그래서 매그니튜드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HG 부분에 있을 거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빨간색이 더 높죠? 이 파란색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안트템프 이 영역에 대해서 트랜스포메이션적인 그래서 단어들을 서로 결합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좀 더 강하게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연구에서는 사람의 뇌와 인공지능의 뇌에 대해서 언어 처리 과정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이는 영역과 표현이 존재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관관계는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AI 모델도 그렇고 사람의 뇌도 그렇고 특정 영역들이 조금 가중치가 있는 건 맞지만 AI 모델의 모든 영역들이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데 관여가 되기 때문에 특정 부분들이 서로 얼라인이 된다라는 걸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두 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게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세상에 있는 정보를 인코딩을 하고 그리고 뇌의 시그널에 의해서 다시 저희는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뉴럴 인코딩 그리고 뉴럴 디코딩이라는 말로 불리는데 결국에 뇌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러면은 뇌를 저희는 컨트롤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신경망도 신경망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신경망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저희가 사람의 뇌와 인공지능의 뇌 두 개를 모두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거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이 신경망이 사람의 뇌와는 차이가 존재하고 그리고 약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맞지만 현재 인공지능은 사실은 아직 걸음마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24년에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직 초입 단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가야 될 길이 꽤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길이 얼마나 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길이 그렇게 길지 않다. 그러니까 한 2030년 정도에는 두 개에 대한 어떤 강인한 얼라이먼트를 더 찾고 그리고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의 뇌를 서로 비교하는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인한 혹은 강력한 지능을 가지게 될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의 목적도 사실은 인공지능이 앞으로 발전을 하게 될 텐데 그 발전에서 우리 사람의 뇌와 인공지능의 뇌가 얼마나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결합될 수 있고 두 지능이 합쳐졌을 때 얼마나 더 똑똑한 게 나오는지 사실 궁금하기 때문에 계속 트래킹을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들을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우리 인공지능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 나아갈 것 같은지 같이 예측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